포드 레인저로 지금 여주에 와 있어요. 우리 놀이터잖아. 뭔가 사나이즘을 불태우러 오는 그런 장소에 와 있고요. 예, 흥본자로 이제 유명하신 웅서님이 함께 해주시고, 자,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 실내에서 일단 느낌이 A필러 각도라든지 각도가 조금 더 누워 그러네. 있어서 네, 좀 날렵하게 앞으로 뻗어 네. 있네요. 그래서 느낌이 수용차 느낌? 앞에 승용차를 딱 타는 느낌이다. 수용차 느낌, 대시보드랑 느낌이 수용차 그쵸. 느낌에 가까워요. 차에 타실 때도 사이드 스텝 얘기를 역시 다 하시더라고요. 아, 사이드 스텝이 네. 최고. 뭐가 달라요 대체? 저도 되게 좋았는데 뭐가 다른지는 전체적인 모르겠어요. 스틸이에요. 일단 스틸이다. 그냥 밟았을 때 느낌이 밟았을 때 느낌이 그냥 콘크리트 그 계단 밟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 푸석푸석한 느낌이 하지 않아. 아니고 엄청 단단해요. 그렇죠. 내가 점프를 뛰어봤는데 밟았는데 야. 그리고 지금 도강을 살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프로드성이 아주 짙은 차들에 거의 해당하는, 그렇죠. 그죠? 그 정도의 도강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안에서 타는 사람의 느낌, 또 애기들이 또 탔을 때의 느낌 되게 친근하고 승용차 같고 쓰기 편하지만, 실제 이 차의 성능, 만들어진 만듦새, 이 껍데기 밑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잘 준비된 오프로드 멋입니다. 머신이죠. 순정 머신이에요. 이게 순정 머신. 이제 슈퍼노멀.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캐빈하고 앞쪽 승객 객실 공간하고 승객 객실 캐빈하고 적재함이 캐빈 밖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요. 셋이 비틀리면 따로 보여요. 논다. 예, 따로 노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저는 운전하면서 너무 쫀득하고 강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트럭 자체가 생긴 거 자체가 배드는 또 따로고 예. 하다 보니까 강성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만들면 이렇게 따로 놀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견인을 할 때라든지 이런 주파를 할 때 다 네. 이게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앞에 캐빈이랑 따로 오는 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있는 건 맞는데 이 차는 그 유연성보다 좀 강함을 넣어놨어요. 뒤에 적재함을 보고 있으면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캐빈이랑. 근데 움직임이 현저히 적어요. 현저히 적구나. 네. 여기가 조금 물이 좀, 저번에는 얼음이었는데 오늘은 물이네. 물이 많아졌는데 괜찮겠지? 괜찮지. 좋아. 이게 얼음 다 녹았네. 멋있다. 전에는 그냥 야, 그거 이 차도 역시 중간에 서도 되는, 그냥 선. 그러니까 디퍼런셜이나 미션 케이스에 물 안 들어가게 네. 서도 되는 거고. 여기 뷰가 좋은데? 잠깐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여기는 앞에는 같은데? 앞에는 깊어. 앞에는. 오야. 자, 좀 목욕을 좀 해야 돼요. 네. 자, 이제부터는 지원 모드를 숲을 자갈길 눈길로 좀 바꿨습니다. 이게 미션의 로직이라든가 스티어링도 바뀐대요. 좀 스티어링도 바뀌고 섹션이 그리고 좀 바뀌겠지. 디렉션 바뀌죠. 그리고 이제 엔진 반응성 바뀌고. 근데 차가 변속된 느낌이 하나도 안 나쁘지. 네, 워낙 10단 변속기가 촘촘해서 사실 제가 정말 이 차로 고속도로를 쭉 달릴 게 아니면 네. 8단 이상은 거의 쓸 일이 없었어요. 그 정도만 해도 연비가 제가 어떻게 타왔는지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테스트를 계속 했으니까. 그렇죠. 백령도 포천에서 계속 탔는데도 공인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공인 합산 연비가 나와요. 그렇게 그러면 탔는데. 고속도로 달리면 더 나온다는 얘긴데. 그렇죠. 사실 이 차는 다른 시장에서는 2.3 에코부스트 가솔린이 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엔진 같은 경우에 단조 컨로드의 단조 크랭크예요. 괜찮은 엔진이야. 순정이? 네. 좋지. 근데 지금 한국 시장에는 디젤이 들어왔단 말이지. 이 엔진이 뭐가 좋을까 그러면은? 토크. 한국 시장에 토크 디젤 51kg. 마력보다 토크. 그죠? 근데 사실 트럭한테는 또 마력보다 토크죠. 토크가 있어야 견인력도 좋고. 그죠? 힘이 낮은 RPM부터 힘이 나오니까. 그죠? 어디를 올라가든 차게 등판도 올라갈 수 있고 경제성도 있지 사실. 경제성 연료 일단 비가 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차가 또 연료탱크가 80리터예요. 와.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리터당 10km만 딱 찍으면 800km 800km 탄다는 가는 얘기라서 거지. 외국 같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이 풀튜닝 트럭을 간지용으로도 막 산대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바퀴를 돌릴 때마다 또는 밑에서 볼 때마다 퍼런 뭐가 보이지? 요만한 샥이 보이는데 댐퍼가 보이는데 여우라고 써있어. 폭스 레이싱 샥이 들어가 있고 사실 모든 서스펜션 회사가 다 그렇듯이 라인업이 길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 폭스 레이싱 샥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돈 주고 살만한 오프로드 튜닝 하실 분들이 일단은 인터널 바이패스라고 돼 있는 게 쉽게 설명하면 구멍들이 안에 곳곳에 이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거죠. 오일이 흐르는 구멍. 그래서 오일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쇽의 위치, 바퀴의 위치에 따라서 오일이 흐르는 통로가 여기로도 흘렀다 저기로도 흘렀다 뒤로 갔다가 하게끔 아주 하이테크인 거죠, 한마디로. 일반 온로드 레이싱카에도 그런 류의 이제 샥들이 있죠. 그런 하이테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오프로드도 사실 엄청난 무게가 엄청난 곳을 주파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런 곳, 자 목을 지금 저번에는 다른 차로 왔을 때 제가 겁나서 못 갔던데, 차가 내려와요 지금. 저 차 큰일 났는데. 자, 저 봅시다 여러분. 네. 저 차 잘못 왔어. 일단 저 볼게요, 오는지 안 오는지. 자, 이런 경우에도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서 주파를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위쪽에서 움푹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차체의 무게가 2.5톤 가까이 되는 무게가 빵 눌러버린다고, 그랬다가 푹 빠진다고요. 그냥 그럴 때도 서스펜션이 이 위치에 따라서 오일의 흐름, 반응,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리 하나인데 다리 이게 스쿼트 할 때랑 달리기 할 때랑 다른 거지. 다 다른 거예요. 그치. 한마디로. 그러니까 알아서 능동적으로 오일이 빨리 흘렸다, 느리게 그렇죠. 흘렸다 해서 감지를 네. 그걸 변화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뒤쪽 샥을 항상 저는 보여주고 싶은데 깡통이 하나 더 달려있어요. 리저브. 네, 리저버 탱크가 들어있는 타입인데, 한마디로 안에 있는 오일량이 일단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거지. 계속 이 자갈길 가거나 어떤 길을 갈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엄청 빠르지. 그러면은 열이 많이 나지. 많이 나고, 오일이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묽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알이 없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저버 타입으로 넣어놓으면 오일량이 더 많아지고, 오일량 많아지고 가스랑 또 완전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캐비테이션이라 그래서 그 거품이 생기는 현상도 없어지고. 그렇죠. 기포가. 지금 주행 모드는 숲을 자갈길 눈길로 할게요. 디퍼런셜 락은 잠궜고 DSC 잠궜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야. 충분하네. 충분해. 와, 지금 우리 왜 저번에 가도 돼? 우리 저번에 와, 지금 진입각 있었어. 돼. 와. 와. 야, 이거 힘이 이거지. 장사인데? 그냥 후진 쭉 하면 되는데 왜 안 해요? 후진을 차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나 보다. 그럼 우리 빠지고 있고 후진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후진을 내려갈까? 양보해줘야지. 양보해야지. 우리 뒤로 가자. 후진 또 카메라가 또 잘 돼 있어서 그냥 가자. 그냥 내려가면 돼,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 돼. 네. 내려갈 때 힘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브레이크만 잘 밟고 내려가면 되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있는데 후진도 될까? 힐도 되나? 지금 내리막길 주행 제어 준비 완료 됐는데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뒤로도 되겠지. 오 태태. 저거 되는데? 윙 했어, 윙. 뭐 되는데? 윙 했잖아. 이게 속도가 지금 좋아, 잘 돼. 차 이거 대박이다. 응. 잉잉 소리 지금 오디오 들어갈 거예요, 지금. 구경하고 있어, 저기. 좋지. 지금 속도 3km네. 3km로 앞에 보이는 이 길을 뒤로 내려왔어. 그냥 뒤로도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오프로드 하다 보면 여긴 안 되겠다 하고 뒤로 가야 될 때 있거든요. 그럼 되게 쫄리잖아. 안 보이니까. 근데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핸들 스티어링만 잘 잡으면 너무 꼭 지프라고 너무 또 얘기하긴 뭐 하지만, 솔리드 엑스인 차랑 이렇게 W25인데 알루미늄 W25에 레이싱 샥이 달려있는 차랑 바위만 다니까 내 말이 이런 데서 이 차 그냥 풀악셀로 140까지 그냥 가요. 가잖아. 응. 중요한 거는 솔리드 엑스 차들은 일반 그냥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공공도로에서 갈 때 왜 어떻게 다니는지 알아? 어떻게? 계속 이 보타를 하면서 다녀. 스티어링이 역으로 영향을 주는구나. 스티어링이 유격이 많아. 스티어링 기어박스가 유격이. 스티어링 기어박스가 그냥 웜기어 타입이야. 어우야. 나 다른 차로 여기 많이 타봤지만 이 시열감. 이게 속도가 일단 많이 나니까 물이 유리창까지 다 튀었어. 이제는 이제 바하 모드예요. 여기 국내에는 바하라고 하면 뭔지 모르니까 사막길이라고 돼 있는데, 사막길인데 여러분 사막에서 170km로 달리는 풀악셀. 모든 거예요.
차가 이렇게 가요. 차를 가만히 있는데 바퀴 보면 아, 소리 봐 소리. 오, 기어도 금방금방 올라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하 모드가 결국 레이싱 모드라서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모드처럼 자 사망에서 풀악셀. 자, 예. 그렇지. 야 힘이 나고. 장난 아니야. 야 씨. 우와! 우와! 재밌어. 야 이러고 놀아가지고 어제 병이 났잖아. 지금 몸이 아 힘들어. 혼자만 재밌게 놀고. 아 진짜. 자 여기까지 하고 목을 한번 간 다음에 핸들을 넘겨드릴게요. 스티어링을. 네. 아우 아 기가 막히네. 여기 잘 갑니다. 사막이지? 사막. 이 차 만들 때 170km로 주파하게 만들었대. 자, 오호. 오, 뒤에 난리 났어. 앞타를 지금 잡고 있어 지금. 다 왔어. 이야, 와. 와, 우와 진짜. 뭐지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 차는 오프로드 레이싱 카야. 그러니까 바위 이런 거는 모르겠고 모르겠고 그냥 레이싱 달려. 카라고 레이싱 카. 그냥 풀악셀. 그러니까 바위 풀악셀. 탈 때 풀악셀 못 하잖아요. 기어비가 어떤 원리로 바뀌는 거예요? L이랑 H가 바뀔 때 그 트랜스퍼 케이스 안에 기아가 2개 있어. 고속용 기어, 조절이 돼 저속용 이렇게 기어가 있어. 변속이 되는구나. 변속이 되는 거야 그 안에. 아, 그래갖고 그 비율이 엄청 알지. 커져. 그거고 이 차는 길도 아니지. 길도 아니지 지금. 어디 지금? 오오오. 야야. 오오오이. 천천히. 와 머리. 와 몰라. 오오오 진입각. 오 좋아. 그리고 사실 닿더라도 다른 트럭들 알루미늄으로 막 스키드 플레이 돼 있으면 찌그러지잖아. 찌그러지고 떨어지고 막 그리고 또 문제가 비싸잖아 또 알루미늄. 근데 이 차는 오버행 자체가 오버행 자체가 짧아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핸들을 스티어링 휠을 넘겨 드릴게요. 사이드 내리고 사이드도 또 수동으로 돼 있어서 전자 파킹이면 좀 고장 나면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 네, 수동- 괜히 오프로드 갔다가 고장 나면 어떡해. 고장 확률이 저거 케이블이 녹슬지 않는 이상은 네, 타보면 타볼수록 정말 헐렁한 느낌이 없어 차. 그쵸 쫀쫀하죠. 그러니까 단단해. 단단해. 순정으로 랩터 R이란 걸 만들어서 바하에 내보낸 적이 있었다더라고. 모두가. 근데 순정. 완주를 했어 그걸로. 순정으로. 네. 와. 그러니까 순정 상태로 이제 출고가 가능한 그냥 그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랩터 R을. 와일드 트랙이랑 이 차랑 가격 차이가 또 크게 아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프로드에 또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직접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와일드 트랙 사서 그렇죠. 자기 취향대로 꾸미고 외관이든 뭐 성능이든 기능이든 그렇게 꾸며도 충분히 멋진 차가 나올 것 같고 이 차는 오히려 그런 거죠. 이런 온로드용 차들 중에도 더 이상 안 만져야 되는 차 있잖아.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냥 GT3 타고- RS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펠로스텐? 그냥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튜닝 안 하고 그대로 타면 되는 그렇지. 그런 분들은 이 랩터가 맞을 것 같고 와일드 트랙의 랩터랑 딱 그렇게 나뉠 것 같아요. 아 진짜 바하다 이거. 그죠? 잘 가잖아. 이 타이어가 저기에요. 올터레인이야 AT. 아 재밌어. 아 이런 느낌 너무 좋아. 그립 없는데 핸들을 막 쫙 잡고 하고 핸들을 맞추는 느낌. 쫙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차의 또 장점이 매뉴얼 모드로 놨을 때 기어가 기어 변속이 업시팅이 안 강제적으로가 안 돼. 안 돼. 패드를 그게 무조건 너무 업을 해야. 편해. 특히 이런 오프로드에서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갑자기 업시팅 되면 전에 디펜더에서 그랬듯이 그러니까. 훅 나가버리거든 차가. 그러니까.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오히려 지능 모드로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 파지는데? 와. 지능 모드 한번 가봐봐. 지능 모드를 바꿔야겠다. 지느길 모래길이거든 지금. 오케이. 지금 올라갑니다 이제. 와 이건 또 가. 우와. 와 갔어. 올라왔어. 지느길 올라왔어. 모드가 다르네. 아 여기서 차이가 나네. 이게 산악 락크롤링 모드로 안 되는데 지느길 모드로 하니까 되는데 그 또 이게. 내가 또 이게 바퀴 회전력이 느린 것 같아갖고 네. 포 하이로 바꿨어. 포 하이로 오히려 빠바박 쳐버렸구나. 아 그냥 RPM으로 그냥 치고 올라왔어. 아. 1시간 10분을 놀았대요.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진짜. 이 차는 뭔가요 지금? 레인저.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네. 미국에서 팔리는 FX 오프로드라는 옵션인데 거의 와일드 트랙하고 이제 거의 동일한 그런 옵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 건 랩터지만 홍선님 같은 경우는 랩터하고 와일드 트랙 중에 나라면 이거다. 제가 만약에 총각이었으면 네. 랩터를 타겠지만 두루두루 용도가 좀 넓은 범위를 쓰려면 가족도 아무래도 태우고 와일드 트랙이 더 낫지 않나 싶고 적재함에 텐트를 실어서 우리 가족이 이제 다 같이 캠핑을 네.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사실 거기 전국 일주도 되지. 여러 가지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잖아. 적재할 수 있는 용량도 더 크고 와일드 네. 트랙이 600km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끌고 다니는 레이스카가 있어. 1년에 한 번씩 레카에 싣고 가서 타잖아요, 제가. 그렇지. 와일드 트랙보다는 랩터가 왜냐면 이미 제가 끌고 가는 차의 가치가 저는 모든 걸 걸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생긴 것도 뭐 그럴싸하게 생겼고 평범하지도 않고. 네, 평범하지 않으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는 평범하지 않은 걸로 끌어야 멋있지 멋있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랩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위힐하우스 아치가 생긴 게 생긴 게 이 팬더 윗부분이랑 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미지가 되게 강해져. 더 타이트해 높아 보이고, 보이고, 타이트해 높아 보이고,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네. 더 높아 보이고. 근데 대신 반대로 넓어지면 커져 어벙벙하게 보이는 보이고. 효과는 있는데 차가 되게 답답해 보여. 그렇지. 이제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트럭들 보면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랩터를 고르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와일드 트랙만 해도 되게 그런 디자인적으로 되게 타이트해 보이는데 이 차는 팬더 튀어나오고 팬더 강조된 게 너무 워낙 이미지가 엄청나다 보니까 그 팬더 플레어가 지금 까맣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위에 후드까지가 한 뼘 정도밖에 안 나요. 위에도 그렇고. 트럭으로도 그냥 이렇게 막 다니다가 단촐하게 이렇게 라면도 먹고 커피도 그럴싸하게 끓여 마실 수 있네요. 네. 두루두루 다대자능하잖아요. 네. 짐도 실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여기 앉아서 그지. 또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컵홀더가 딱 있어서 이게 딱 보니까 예. 우리 애들 셋이서 아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1호기, 2호기, 어, 3호기 1호, 2호, 3호 앉아서 아, 그냥- 애들 음료수 주고 예, 이제 나는 그냥 이제 그럼 뭐 여기서 이렇게 커피 얼마나- 마시고 같이 그지. 바닷가 그치. 딱 뒤에서 놓고 이제 석양 딱 뭐 질 때라든지 해 딱 질 때 석양 질 때 딱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추억이겠어. 혼자서 어디 떠나서도 네, 정반대의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그냥 나쁜 남자가 딱 돼가지고 그렇지.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딱 넣어놓고 한 군데 딱 찍어가지고 우리 딱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국내에서 이런 트럭이 어떻게 유행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사회적 상황이나 사람들 취향이 바뀌다 보니까 점점 큰 차를 그냥 부담 없이 타시잖아요. 큰 걸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를 또 워낙에 또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트럭이 국내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장점이 또 세금이 싸잖아요. 아, 화물차. 아. 저런 ATV 여기 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ATV. 실을 수 있어요. 네, 실을 수 있잖아. 아니면은 엔듀로 바이크, 모터크로스 이제 응. 흙에서 타거나 이제 그러니까 산을 그런 탄 거? 바이크도 실을 수 있어요. 다. 타시는 분들도 이 차를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뒤에서 레인저 아니야? 레인저 아니야 그랬어. 네. 아, F350에 싣고 갔나 보다. 와, 국내에서 F350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진짜 거예요. 그래서 드문데. 포드의 트럭 그 문화나 그 매니아 문화가 상당히 강해요, 사실. 트럭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와일드 트랙으로 사실 그 정도 금액에 이 포드의 그런 트럭의 헤리티지와 기술과 이런 노하우 그런 걸 다 얻을 수가 있다. 랩터보다는 괜찮다. 솔직히 와일드 트랙이 더 많이 팔리잖아요. 차.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렇고. 용도도 더 넓고 네. 더 이제 랩터보다는 좀 순둥순둥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좁은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픽업 트럭이니까 뒷자리가 수용차처럼 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뒤에 각도도 아무래도 좀 각도가 서 있고. 편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뒷자리가 넓어서 우리 애들은 태우고 다니기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애들이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같이 어느 정도 다닐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버랜딩 중이니까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지. 그리고 가야지 또 가야지. 엄청나게 하체가 강화가 돼 있고 또 차가 높기 때문에 더 험준한 지형까지 가볼 수가 있는 차거든요. 그렇죠. 한번 가서 경험해 능력을 봅시다. 또 한번 경험해 보시죠. 그때는 운전
제가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한번 가시죠. 가시죠. I wish I